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용 운영력입니다. 벌써 3월 하순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시장이 3월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2월 20일 고점 이후에 급속히 조정 이후에 3월 초에 조금 쉬었고 3월 중순부터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월 말 3월 달부터는 3월 중순부터 시장이 상승 전환할 거다.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전을 준비하라 3월 달 시장. 그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 썸네일도 3월 달 들어서 여러 차례 썼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3월 중순부터 시장이 변화가 전개가 좀 될 거다. 한국 주식에 좀 투자하라. 그렇죠. 자, 이 시간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한국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아마 수익률 형편없을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로서니까 테슬라가 작년 연말 403달러인데 거의 반토막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좋아요. 다만 국내 시장도 여전히 부익부, 빈익분 시장이죠. 특히 오늘 시장이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 방산이라든가 조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시장에서 최근에 거의 주목을 못 받았던 범용 반도체 중심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반도체 주도의 장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시장에 대한 지수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대신 종목에 따라서 잘못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잘못 거리다가 고금리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흐름을 잘못하게 된다 한다면 가는 주식 샀다가 고점에 사게 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 나 홀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가 기본적 분석이에요, 여러분요. 기본에 탄탄해야 됩니다. 무조건 특히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위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전개되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고평가된 종목들 공매도 직접적인 타겟이 될 거고 그리고 올해 안에 상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또 가치주 중심의 기업 가치 위주의 밸류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올해부터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운영력 신의 한 수는 박준영 운영력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에 튼튼 기본을 깔아놓고 그리고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차트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저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중심의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박준영 운영력과 함께 하시면 올해 뭐 좋은 수익의 기회를 실패하지 않고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반도체 봄날과 그 다음에 조만간 공매도 재개 앞둔 2차 전지 지금 대차 잔고가 급속히 쌓이고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급등한 종목들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급등했던 방산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임박해서 3월 31일부터 뭐, 公매도가 재개가 좀 되지만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3월달 시장 위험 요인을 얘기를 하면서 2월 27일 날 아마 이 시간은 방송 주제 3월달은 상장 폐지의 계절이니까 상장 폐지 조심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공매도가 전개가 좀 되니까 3월달 시장은 조심하자. 우리 2월 27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금양도 얘기를 했었고, 위험한 주식, 결국 금양은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조심하라. 매매하지 말라.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하나, 회사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가 올려놓은 종목이 있었죠. 그때 제가 차마 공개를 못 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야단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 2주 동안 떨어져가지고요. 거의 한 2차전지는 그 사이에 약간 반등 나왔지만 그 종목은 반등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소재 종목이거든요. 거의 한 50%, 40% 떨어졌어요. 지금도 오늘 또 떨어졌고.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때 5개월, 6개월 전에 거의 2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적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그런 종목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또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들을 사가지고 공매도 타켓이 돼가지고 손실한다든가, 그걸 안 당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반도체가, 반도체 봄날은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꿈틀거리고 있는 반도체.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은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이 시간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주간 단위로 다 급등했어요. 제가 소부장 관련 종목들 4종목, 5종목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안착을 했으니까 반도체 봄날은 확실하게 온 거죠. 지난주 이 시간은 제가 좀 올 수 있을까, 그런 전망을 하면서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간 저랑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 자체는 대차당구가 급증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경계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이틀 동안이었기 때문에 3월 12일과 13일 상승률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를 보여드렸어요. 왜 3월 12일이냐? 이때서부터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나온 시점이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정도 되겠나요? 그렇죠? 수요일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반도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꿈틀거리해서 12일부터 오늘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장 끝나고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얼마만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1시간 방송을 하는데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죠? 실시간. 끝나고 제가 장 끝나고 일일이 상승률 계산해가지고 내가 5시에 원고 넘기고 저녁 먹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준비한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우리 PD님이 또 보기 좋게 편집도 많이 하는데 제가 세밀하게 노래개비해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거에 제가 항상 끝나고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이니까 하나하나 잘 지켜보시고, 보시면 오늘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3.9%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0.1%밖에 안 올랐어요. 요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네, 어제도 떨어졌고, 어제도 거의 1% 떨어졌고,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 바이오 때문에 1.8%.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0.1%밖에 안 올랐어요. 주간 단위로. 근데 보시면 KR의 코덱스 반도체가 10.32원 올랐지 않습니까? 해서요. 지난주 이 시간대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나는 반도체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덱스 반도체 사라. 091160 코드 번호. 그렇게 얘기했는데 10% 떴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힘을 내면서 12.3%. SK 하이닉스 수익률을 좀 초과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 SK 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이 크다고 그랬었는데, 지난주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높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뒷심이 올라오면서 SK 하이닉스 수익률을 초과했네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5%밖에 못 올랐어요. 한미반도체가 왜 5%밖에 못 올랐냐? 지금 반도체는 HBM 반도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주도주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에서. HBM 반도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지. 리노공업, 지난주 이 시간대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상승률을 반납했죠. 제가 상승률, 리노공업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시간대 잠깐 코멘트 했어요. 당시 22만 원인데 적정 주가가 26만, 27, 8만 원이니까 따라가면 별로 수익이 못 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른 것들 반도체 올라갈 때 이번 주는 못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18%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오늘 조정받아서 8%대.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거는 제가 올린 건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이 시간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성 종목들 소부장 종목에 투자하라 얘기할 때 PSK 홀딩스 13% 올랐고, 그 다음에 STI 지난주에 언급했던 주식인데 가장 많이 떴어요. 24%. 그 다음에 올덱스라는 주식도 제가 요즘 강조를 하고 있죠. 엊그제 히든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즉 지수는 3%밖에 3% 코스피스가 오른 거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거죠. 지수가 딱 100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이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거의 종합주가 지수 99포인트를 올렸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가 아마 거의 7, 80포인트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특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거 못 갑니다.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대형주들, 예컨대 자동차라든가 관련 종목들, 오늘 다행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올라오면 함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관심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움직임만큼은 주시를 해야 된다. 수급이 쏠리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이 쏠리면 다른 쪽 못 팝니다. 못 갑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수급, 오늘 잠깐 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엄청 차별화가 생겼던 이유 자체가,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 현물 시장에서 5,500억을 샀습니다. 5,500억 샀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만. 근데 다 팔았는데 뭐예요? 전기전자에서만 6,770억을 샀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것들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제약주에서 260억 팔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쪽에, 운송장비, 이건 뭐 조선주겠죠. 조선주에서 2,700억을 팔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외국 투자가들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요.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돈을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요. 그래서 차별화가 생긴 겁니다.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면 괜찮은데 아직은 안 두고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파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다른 것들에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이 시장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당황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오늘 팔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이렇게 좀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도체가 주도를 했다. 자, 반도체가 그러면 지난주 이 시간 동안 제가 제시할 동안 뭐 변화가 있었느냐? 실적에 따른 변화는 없었더라고요. 제가 주간 단위로 지난주 이후에 두 군데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근데 별다른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컨센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지난 주간 단위로,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컨센이 1분기 때 영업이익 컨센이 지금 5조 2,896억인데 지난주 이 시간대는 5조 3천억 조금 넘었어요. 근데 한 200억, 한 150억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이게 두 개 증권사가 전망치를 좀 낮춘 거죠. 5조 2천억보다 3천억보다 낮춘 거죠. 근데 현재 시장 컨센은
4조 3천억에서 5조 6천억 사이다. 가장 좋게 보는 쪽은 5조 6천억까지 나올 거란 전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컨센이 올라갔어요. 지난주 이 시간대는 6조 4천억인데 지금 6조 4,827억이잖아요. 즉 SK 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두세 군데가 6조 4, 5천억 이상을 제시하니까 컨센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 변화는 없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또 고정 가격 자체는 아직 미미하니까 결국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컨센의 변화가 전개가 될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2분기까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2분기까지도 약간 상향인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간 실적은 큰 변동이 없어요. 향후에 이제 컨센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즉 변화는 없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오늘 나온 기사 내용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여팡이 개선되고 있다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도 8월 달에 반도체 겨울 얘기 나오면서 주가 폭락을 야기시켰던 증권사거든요. 그 증권사가 약간 신뢰성이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컨센 안 좋게 시장 얘기 안 좋게 얘기하면서 8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야기시켰던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여팡이 개선되고 있어서 반도체 여팡의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흐름이 제가 지난주 이 시간 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그 다음에 랜드 회사인 샌디스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를 사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엔비디아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시장의 반도체는 물론 엔비디아도 관심이지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지금 범용 반도체니까 지금은 미국으로 본다 한다면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랜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랜드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인 샌디스크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의 회사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주간 단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 단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6% 올랐어요. 3월 11일부터 해가지고 86달러에서 지금 전일 102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랜드 회사라는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샌디스크라는 회사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할돼 가지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상장된 회사예요. 근데 지금 상장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4일 전에 주가가 13% 급등을 했고 지금 신고가죠. 즉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연간 실적 컨센 좀 보시면요. 앞서 컨센 변화는 크게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이 시간대는 제가 반도체 여팡이 좋아져서 특정한 증권사 가장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증권사 컨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죠.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HTS에 나와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밸류 표를 올해와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좀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난주 삼성전자가 360조 원인데 지금 396조 원 가까이 올라섰어요. 우선주까지 포함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145조 원인데 153조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올해 PER이 13.8배입니다. 13.8배고 SK 하이닉스는 5.9배입니다. 오늘 주가 오른 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PBR은 삼성전자가 1.0,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5예요. PER 밸류로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주가가 많이 싸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ROE 지표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30%고 삼성전자가 7%니까
그래서 현재 밸류로 따진다 한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예요. PBR이 1.0이면 제가 ROE 지표가 7에서 8%가 적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향후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 달라지죠. 현재는 지금 실적이 개선될 거란 향후에서 전망치를 갖고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빵 예상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삼성전자 6만 원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큰데 현재는 개선된다는 쪽이니까 실적 전망치가 향후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 대동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저평가죠. PBR이 1.5배면 제가 지난주 시간 때 ROE가 30.1이면 PBR이 최소한 4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적정 주가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50만 원짜리입니다. PBR이 4.0까지 가기 위해서는 2.5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면 50만 원까지 나와요. 이론상으로 보면. 근데 일반적인 제조회사 같은 게 그렇게 가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지 않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증권사 목표 주가는 높게 제시한 데가 30만 원, 33만 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8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7만 6천 원인가요? 대체적으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가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대까지는 5만 8천 6만 원까지는 삼성전자가 빠르게 올라오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이 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결국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애국인 수급에 달려져 있죠.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물론 애국 투자가들 사지만은 애국 투자가들이 지분율을 볼게요. 이제 수급 여건으로 보면 제가 삼성전자가 우위라고 그랬어요. 왜?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제가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라는 근거 자체는 2017년도 이후에 애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 50.2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 달에 50.2까지 내려갔다가, 이때는 58%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게 최고치예요. 이게 삼성전자 애국인 지분율이 최대치 58% 정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50.2까지 내려갔다가 55.9까지 2023년도 6월달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54까지 내려갔다가 작년도 반도체 겨울 얘기가 나오기 전 56.6까지 갔다가 반도체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얘기 나면서 50.3까지 최근 들어서 50.3까지 줄였어요. 가장 많이 줄였어요. 50.2까지 줄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4일 동안 샀잖아요. 오늘 또 870만 주 샀습니다. 4일 동안 삼성전자 애국 투자가들이 산 수량이 계산해 봤더니 2,550만 주더라고요.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2,550만 주 사가지고 50.32였던 애국인 지분율이 지금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나와요. 자, 애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면 56% 정도까지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딱 55.5%에서 물량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애국 투자가를 사면 대체적으로 보면 58까지 산 적이 있지만은 56% 정도까지 비중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몇 주 사느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3억 5천만 주 정도를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만약 56%까지 늘리면 3억 5천만 주. 지금 2,500만 주 샀다고 그랬잖아요. 2,550만 주. 3억 5천만 주 정도까지 아주 낙관적인 전망하에 3억 5천만 주 주식을 사면 주가를 얼마만큼 끌어올릴까요? 대신 반도체판이 계속 좋아진다는 전제죠. 그러면 주가 뭐 7만 원 이상 뭐 넘어갈 수가 있죠. 당연히 넘어가죠. 그래서 애국인 지분율이 바닥권에서 움직임 전개되기 때문에 애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쉬운 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애국인 투자가들이 신규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니까 다른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부담스럽죠.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유동성 개선 효과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오늘과 같은 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앞으로 주식을 더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수급 여건을 따지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우위다. 우위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앞서 이제 이따 공매도 얘기하겠지만은 대차 잔고로 따지면 현재 삼성전자가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시가총액 1위니까 대차장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27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7조 원 정도 대차장고 금액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 증권사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죠. 칠 수가 있죠. 현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3억 2천만 주밖에 안 샀는데 10% 올랐는데 그러면 3억 5천만 주 사게 되게 되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8만 원, 10만 원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는 않죠. 이제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이 떨어지죠. 오늘 800만 주 샀는데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예컨대 내일 1000만 주 산다 한다더라도 2% 3% 이상 물량 저항권이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 사야죠. 대신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여전히 오늘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계속 팔더라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파는데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파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단기 매도 목표는 단기는 62,500원입니다. 62,5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고 1분기 내에 정도를 본다 한다면 결국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앞서가는데 현재로서는 종합주가지수보다 빠르게 앞서가지는 않을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보다 약간 아웃퍼폼하게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삼성전자 단기적인 매도 목표는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빵 얘기 안 나올 때 삼성전자 1월달에 얘기할 때 제가 58,500원 목표라고 했는데 딱 거기 찍고 밀렸죠. 52,500원대. 이 시간 이후에 저점은 그럼 어떠냐? 이제는 삼성전자 저점은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지금 56,500원 단기로 58,000원대 지지가 되겠죠. 네. 투자 매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있다. 네,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소부장 종목들은 종목 살 선정하게 되면 기본 20% 30% 올라가요. 두 배예요. 실제로 아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 시간대 반도체가 주도력을 유지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 이거는 제가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지난주는 제가 제목을 반도체 소부장 종목 확산에 주목하자 그런 주제를 달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반도체가 주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반도체도 워낙 소재, 장비, 소재, 부품이 있지만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HBM 때문에 HBM 반도체하고 범용 반도체가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HBM 반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HBM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앞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경제사 진입 관련 악재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 범용 반도체 시장을 본다 한다면 엔비디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고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에 어떤 가이던스를 어떻게 반도체방 회복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방 회복되기 전 지난주 수요일 이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인시대 히든 종목에 추천한 종목들이 뭐였어요? 대표적 가온칩스라든가 그 다음에 액침 냉각 관련된 GST라든가 반도체 추천한다면 그런 종목 추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쪽 관심 없어요. 그쪽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즉 비메모리에 관련된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쪽이죠. 가온칩스라든가 에이직랜드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현재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범용 반도체가 가니까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그들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STI라든가 올덱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범용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랜드업항과 관련된 소재 관련 부품 기업들이에요. 그쪽에 주목을 하셔야지 더 아웃퍼폼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업항 개선 수혜주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SK 한일 수혜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 받았으니까 삼성전자의 또 밸류체인에 있는 DRAM이라든가 특히 랜드업항이니까 랜드업항 수혜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종목들 혹시 이제 방송에 지난주 제가 시간 관계상 대충 보여주고만 넘어갔는데 오늘도 제가 다 공매도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주고만 가겠습니다. STI 저는 어디까지나 종목 추천한 포인트 자체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종목을 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STI는 예산은 이제 캐파 증설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가 전개가 된다 한다면 예사가 이제 CCS라고 케미칼 공급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수주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예사가 작년도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가 이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작년도에 3,300억인데 올해 5,000억. 작년에 2월 됐던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와 관련된 리플로 장비와 관련된 매출 비중은 많지가 않으니까. 예사가 지금 올해 예상 PER이 6.8배니까 주가 싸죠. 해서요. ROE 지표가 19.4배. 차트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립니다. 이번 주에 24% 떴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제가 새로울 때 제가 넣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방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PR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PSK 홀딩스. PSK 홀딩스는 이제 예사가 본래 이제 HBM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고 그랬고 작년도에 한미 반도체가 PER이 작년도에 PER이 40배, 50배인데 예사는 지금 제가 10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제가 못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한미 반도체 가봐야 제가 9만 원대 12만 원 정도 못 넘어갈 겁니다. 한미 반도체 올해 PER이 이제 단위로 따지면 아마 20배, 25배 정도 될 거예요. 예사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보수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 실적 더 나옵니다. 근데 예사가 또 이제 범용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랜드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KC텍이라는 회사 연간 700억, 800억 정도 인 회사를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니까 2, 300억 정도는 예사가 늘어나죠. 이 종목도 관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바코는 제가 이제 사상 최대 측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좀 언급해 드리고 있는 쪽인데 요즘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당히 등락이 심하죠. 저는 후발주라 한다 하더라도 펀드멘탈 중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현재 수주장과 4,800억이니까 작년 9월 말 기준 해가지고 또 이미 예사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양산 장비를 이미 성능 테스트를 끝났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또 종목들 필옵틱스라든가 JNTC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제가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다는 쪽을 이제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메이저 기업들과 장비 테스트 파일럿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증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산은 다른 회사도 앞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다 적자잖아요. 필옵틱스는 연간 100억 정도 이익 내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지금 시가총액 2, 3천억밖에 안 되는데 필옵틱스보다 이익은 2배 나는데 올해는 이익이 더 날 거고 실적은 그래서 이거 제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덱스라는 동진 세미캠이요. 이거 대표적인 이제 소재 기업들 이게 소재 단위 종목들은요 지금 다 관심입니다. 한솔케미칼, 이오텍,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관련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동진세미칼이라는 주식, 최근에 종목도 언급하나 주가 좀 올라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최대 주택이니까 또 최근에 창업주가 별세해가지고 약간 형제간에 또 지분 경쟁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가 싸니까 실적도 좋고 지분 경쟁이 들어간다는 사람 더할 나위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월덱스라는 종목, 이 종목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진단 올라올 때 IT 소부장 종목 중에서 밸류로 따지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1등주다.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마 7, 80개 내지는 100개 가까이 같은데 100개 중에서는 딱 1등입니다. 밸류로 따지면 PER이 5배 미만짜리가 없으니까. 회사가 이제 랜드 회사예요. 랜드의 매출 비중이 70% 정도 되는 회사니까. 회사가 이제 그동안 주목을 못 받던 것 자체가 랜드 업황이 안 좋으니까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계속 10년 동안 역성장 없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못 갔던 것 자체가 랜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랜드 업황이 살아나면 이제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종목은 이게 랜드 업황이 좋을 때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 3만원대까지 갔죠. 이때 랜드 업황이 좋을 때가 2021년도예요. 이때 이 회사가 PER 14배까지 갔어요. 14배까지. 근데 지금 만약에 종목이 14배까지 간다. 그러면 적정 주가 그때가 고점 56,000원까지 가죠. 지금 현재 주가 2만원이에요. 2만원입니다. 근데 PER 10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부품이니까 소재 단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가가 3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주가 회사는 한 번도 역성장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좀 기관 베이스도 좀 들어오고 움직임이 이런 종목들이 허접한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채도 없고요. 700억, 800억 이익 난 회사들입니다.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방송에 얘기했던 부분이다 잠깐 좀 리뷰 좀 해드렸고, 그래서 이들 종목들 외에 종목들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언급한 부분 자체는 이제 펀드멘탈 유지를 해가지고, 괜찮은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심 자체가 HBM 반도체보다는 범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살짝 소외를 받은 종목이다. 그 다음 랜드와 관련된 회사를 가급적 비중이 많은 회사를 찾으면 된다. 근데 랜드와 관련된 회사 원익 IPS를 대표적으로 들면 원익 IPS는 주가 못 간다고 그랬죠. 주가 비싸요. 대장주 성격이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밸류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죠. 공매도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갖고 나온 이유 자체가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은 대차 잔고가요 급증했어요. 지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58조 8천억이요. 지난주 제가 2월 27일 날 했다고 그랬죠. 그때 공매도 잔고가 54조 원이었거든요. 54조 원인데 지금 그 뒤로 지금 거의 5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공매도 시행되기 전에 작년 12월 말에 47조 원이었어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요. 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요. 근데 여러분들은 준비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요. 중요한데. 이거 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HTS. 어떤 종목이 늘어난지 개별 좀 고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차 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앞서 얘기했다고 오늘 주가 급락 나온 종목들, 바이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급등 종목일 거고요. 공매도가 대차장과 증가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 업종으로 따지면 제약바이오, 조선, 기계업종이에요. 기계는 최근 이제 방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 자체가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했잖아요. 어떤 테마 유지의 종목.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만 해가지고 350 종목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작전주는 350개 이외에 개별 종목들 그렇죠? 이른바 잡주라든가 저가주 가지고 작전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종목들 주가 끌어올리겠어요? 그동안 그들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가를 작전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묻지마 투자 가능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예요. 약간 어떤 이상한 주식이 주가가 급등한다. 예컨대 정치인 테마라든가. 물론 그들 종목들이 이제 대차를 주식을 빌릴 수가 있는 거야가 문제겠죠. 예? 무조건 공매도 치겠죠. 대차, 하여튼, 앞으로 뭐 대선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여러 가지, 대선 인맥 테마라든가 뭐 정책 테마들 시초가 무관하게 움직인 종목이 될 건데, 예?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기업 가치 유지의 투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다, 앞으로. 이 공매도 시행과 함께,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상법 개정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강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소도 얘기했다시피 박준영 운영력이 예? 이 시간 하고 있는 기본적 분석 유지에 신의 한 수 방송 잘 청취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안 하던 아카데미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 못 해드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억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장 자체는 뭐야?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장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걸 기업 가치 유지의 투자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공매도 어떤 종목이 타겟이 되느냐? 일단은 실적 구간 주가 급등한 종목, 그렇죠? 신용장구가 급등한 종목들은 주가 못 가죠. 개인 투자가들이. 이것도 이제 증권사 HT 확인할 중이고, 그동안 중앙 또 과거에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들이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종목들이 이제 대차장구가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달 말부터 이제 공매도 하려고. 업종으로 앞서겠다 조선기계 2차전지 제약바이오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것들, 이와 관련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그 다음에 과거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 대차장구가 급등한 종목,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제가 HTS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 1년에 52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차장구는 대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어제까지 대차장구를 확인해 봤어요.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 연말부터. 앞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최근도 대차장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떴어요. 394% 떴는데, 대차장구 비율이 0.97%밖에 안 되니까 많이 떴지만은 이거는 공매도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관심 많죠? 오늘 주가 급락 나왔는데 300% 올랐어요. 자, 12월 말 기준에 대차장구가 77만 5천 주였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 123만 주예요. 조금 늘어났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2.7%면 코스피 2.7% 많은 편입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현대로템도 작년 연말에 170만 주인데 190만 주, 20만 주 늘어나서, 이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많이 떴죠. 220% 떴는데 작년 연말 420만 주였는데 대차장구가 현재 지금 600만 주입니다. 좀 늘었죠, 많이. 20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현대중공업도 대차장구가 그 전에 작년 연말에 55만 주인데 지금 180만 주로 잔고 비율이 2.0이에요. 잔고 비율은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비율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산이 많이 떴죠. 두산도 19만 주인데 지금 44만 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LS 일렉트로라든가 HD 일렉트로라든가. 요즘 저는 전력기기 관련 종목 요즘 관심 안 둡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은 140만 주대에서 190만 주, 비율이 특히 많죠. 6.51%. 근데 많이 떴다고 약간 한 3양씩이나 종목들을 꼭 늘어난 건 아니다. 늘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이 뜬 종목 중에서 대차장구가 늘어난 종목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있죠. 이들 종목들은 가급적 따라가는 매매를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특히 이제 공매도 언제까지? 공매도가 일단은 한 달 정도까지는 일단은 공매도만 나오기만 할 거잖아요.
이미 청산할 사람 다 청산했고, 그 다음 한 달 이후에는 이제 뭐 주가에 따라 가지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집니다. 대체적으로 공매도 재개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게 3월 30일부터 재개되니까 4월 한 달 정도는 이런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과거에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들을 여기에서 또 공매도가 풀리면 공매도를 치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우리가 금지된 시점이 2023년도 10월달 정도잖아요. 예, 10월달 정도죠. 이 시점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또 이제 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그들 종목 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든가 또 그 사이에 그 기업의 가치가 밸류 자체가 좋아졌다든가 그러면 치지는 않겠죠. 근데 기업 실적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우선 좀 크죠. 당시에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주식이 코스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제가 아마 호텔신라 제가 8만 원, 9만 원대 제가 엄청 비싸다고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3만 원 넘어가면서 지금은 없어요. 다 청산됐어요. 외국 투자가들이 다 수익 대박 났겠죠 했어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기관은 지금도 많습니다. 코스피 2등 종목입니다. 예, 지금 당시에 대차비율이 6.1%였는데 6.2%였는데 지금은 아마 2%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주가 올라가면 칠 가능성이 크죠. 후성, SKC, 두산페어스, 현대미포, 현대엘리베이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DB아이템, 포스코 피처엠, 코스모화학, 대한전선, 신세계. 이들 종목이 대체적으로 공매도를 다 칠 만한 종목이죠. 당시로 본다 한다면. 글쎄 DB아이텍 정도는 당시에 주가 수익률이 워낙 좋았던 회사인데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한다면 DL 같은 경우도 대림산업의 주식회사인데 공매도 칠 수 있는 밸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기도 다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고 봐요. 주가. 예, 그 당시 주가로 따지면. 지금도 이들 종목들은 대단히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코스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2차전지입니다. 딱 보시면 2023년도 10월달 기준에 해가지고 공매도 1등이 뭐예요? HLB죠? 지금도 HLB는 2등이에요. 예. 7.2%.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이게 HLB는 그때보다 주가 더 떴잖아요. 이거는 공매도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예. 떤 상태에다가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7%인데 당시에 1등이었는데 지금은 대차장구가 어제 나올 때 봤더니 2%, 3% 많이 줄여놨는데 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선 반영될 수가 있어요. 휴마시스는 주가 엄청 엄청 빠졌죠. LNF가 3등. 당시에 이건 이제 공매도니까 대차장구가 공매도 친 거예요. 이거는 앞서는 제가 대차장구라고 그랬고 당시에 대차장구 예사 LNF가 240만 주였는데요. 지금 LNF 대차장구는 지금 최근에 36만 주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약간 늘어가지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40만 주예요. 당시 240만 주였네요. 물론 당시 이제 주가 위치는 10월 달이면 아마 LNF 주가가 얼마였겠어요? 10한 2, 3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네페스,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신고가죠? 주성엔지니어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 때 적지 않았고, 근데 주가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주가 뜬 종목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외국인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NKMX, 서지시스템, CIS, 레오캠바이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당시에는 500만 주였네요. 비율로 따지면 5%. 지금 에코프로 BM의 대장군 아마 200만 주, 19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은 거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항상 쳤던 종목들을 쳤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대차장구가 많은 종목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앞서 이제 공매도 가격에 쳤는데 지금 대차장구 급증한 종목이 1등이 뭐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작년 연말에 대차장구가 930만 주였잖아요. 지금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제가 방송할 때 대차장구 얼마였냐면 1,100만 주였어요. 그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300만 주가 늘었어요.
대차 잔고비율이 14.4%.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피챔이 작년 연말에 530만 주였는데 지금 930만 주입니다. 12%예요. 그 다음에 3등이 LNF예요. 작년 연말에 260만 주인데 지금 420만 주예요. 11.6입니다. 대차 잔고 비율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많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9.7%, 그 다음에 에코프로, HLB, SKC, YG엔터, 그렇죠? 엔캠,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와 2차전지가 많으니까 이들 종목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공매도가 최근에 공매도입니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게 지금 공매도가 시행이 안 됐는데서도 증가세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 종목들이 보게 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게 되면 앞서 LNF가 30만 주에서 40만 9천 주, 포스코 피치엠도 179만 주에서 일주일 전에 근데 지금 190만 주로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에코프로 BM도 309만 주였는데 지금 348만 주로 늘어났어요. 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근데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 그룹이 대차 잔고가 많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 왜 그럴까? 제가 기본적 분석을 본다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이 주가가 가장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 제가 2차전지 방송할 때 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제가 이거 분석해놓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 못했는데 지금도 제가 시간이 없어 시간 못하겠네 보니까. 왜 그런지. 제가 당시에 2030년도까지 에코프로 그룹의 회사에서 2021년도 8월달, 2024년도 11월 8일 날 회사에서 나온 그룹 비전 가지고 2030년도에 그룹 전체 매출 32조 원.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 25조 원. 에코프로 머티 6조 3천억. 포함해가지고 전체 에코 그룹 내 32조 원 정도 매출 달성할 거다. 그 전제하에 제가 2030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의 밸류가 어떠냐. 제가 계산해 드렸죠. 이 회사 가이던스 기준입니다. 회사 가이던스 달성한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고요. 작년 11월 8일이고 제가 계산해 본다 한다, 회사 측의 비전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PER이 8배, 에코프로 BM이 12배.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가 낙관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2030년도에 에코프로 BM이 PER이 10배예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2030년도에 목표 주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30만 원, 40만 원은 터무니없다. 제가 판단한 박주영 운총이 보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네. 이거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다 지났죠. 아쉽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 SDI, 유상증자와 2차전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앞서 이제 공매도를 얘기했는데, 양극재 3사들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300%예요. 그래서 뭐냐. 삼성, SDI는 증자에도 영향 없는데, 양극재 3사들도 공매도와 함께 제가 보기에는 부채 비율 증가에 따라가지고 증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세한 거는요, 제가 아쉬운데, 일요일 날 8시에 항상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거 앞서 제가, 자세하게 앞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관련도 종목도 적정 주가라든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지 관련했던 부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아카데미를 거의 오래간만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도 좀 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계획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